까치부대의 전설. 강원도 춘천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평범한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아온 김정수는 항상 말이 없었다. 그의 나이 50이 넘어 낳은 그의 아들 김민호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아버지가 못마땅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아버지는 그저 참아라라는 말만 했을 뿐이다. 아버지, 학교에서 또 진우랑 태식이가 제 급식비를 뺏었어요. 정수는 철물점 카운터 위에 놓인 나사못을 정리하며 짧게 대답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민호의 어머니 박순자는 남편을 힐끗 바라보다 한숨을 내쉰다. 그녀도 남편의 과거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다. 단지 1975년 이전의 기억은 절대 꺼내지 말라는 암묵적인 가족 규칙만 있을 뿐. 그날 밤 민호는 또다시 부모의 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악몽 소리를 들었다. 가지마. 돌아와, 제발. 살려줘. 어린 민호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깨어 있을 땐 그토록 무표정한 아버지가 잠들면 저렇게 울부짖는지. 세월이 흘러 민호는 대학생이 되었고 진우와 태식은 여전히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고등학교 시절 일진회의 중심이었던 그들은 이제 대학에서도 민호를 괴롭히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봐, 김민호. 내일 과제 좀 도와줘. 아니, 그냥 내가 해. 건물 계단에서 태식의 발에 걸려 넘어진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였다면 또 참으라고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철물점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못을 정리하는 아버지의 손. 그런데 오늘따라 그 손이 달라 보였다. 손등에 선명한 흉터들,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다 보이는 굳은 살과 힘줄. 어쩌면 아버지는 언제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 왜 항상 그렇게 조용하세요? 왜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정수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깃든 슬픔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말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 조용히 사는 게 편한 거다. 그날 밤 민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영 통지서가 왔고 민호는 군대에 입대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몽이 시작되었다. 논산 훈련소에서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민호. 그의 눈앞에 선 인형이 익숙했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진우였다. 이등병 민호의 분대장 상병으로 배치된 진우의 눈에서 번뜩이는 광기가 느껴졌다. 야, 김민호. 세상 참 재밌지? 여기서도 만나네. 첫날부터 시작된 고통의 나날들. 진우와 그의 친구들은 민호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김민호, 넌 오늘 화장실 청소 당번이야. 변기를 내 손으로 긁어. 그리고 물은 내 혀로 마셔. 민호는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 그의 뒤에 선 진우가 머리를 변기 속으로 밀어 넣었다. 숨이 막혔다. 물속에서 버둥거리는 민호의 모습을 보며 진우는 웃었다. 내 아버지처럼 평생 꼬리 내리고 살아라, 찌질이야. 그날 밤 민호는 편지를 썼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참으라고 하셨지만 이젠 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진 민호를 누군가 발견했다. 손목에서 흐르는 피, 창백한 얼굴. 그는 구급차에 실려 군 병원으로 향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수와 순자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의 모습에 순자는 오열했지만
정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다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죽음의 냄새가 느껴지는 차가운 눈빛. 누가 이랬어요?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순자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정수는 아들의 병상 옆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유서와 함께 진우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있었다. 진우,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이제 만족하니? 정수는 순자에게 속삭였다. 오늘 밤에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순자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1975년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까치부대 시절의 그 표정. 당신 설마. 정수는 대답 대신 5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군용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손수건으로 감싼 무언가가 있었다. 손수건을 풀자 낡은 군용 칼이 나타났다. 칼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참을 수 없구나. 그날 밤 강원도 춘천의 한 군부대 정문 앞 75세의 노인이 서 있었다. 꼿꼿한 자세, 군복을 입고 있진 않지만 누가 봐도 군인의 풍모가 느껴지는 사람. 김정수였다. 어르신, 여긴 군사보호구역입니다. 민간인 출입 금지예요. 경비병의 말에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소령 박찬우를 불러주게. 까치가 날아왔다고 전해. 경비병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당직사관실에서 한 남자가 달려나왔다. 40대 초반의 박찬호 소령이었다. 어르신, 혹시 정수 아저씨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구나, 찬우야. 내 아버지 박중사와 같이 훈련받았지. 찬우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까치부대,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살조에 있었다는 김상사. 1975년 부대 내 사건으로 도주했다는 그 사람. 아저씨, 정말 그 김상사신가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정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진우라는 병사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어. 그 녀석을 만나야겠다. 찬우는 망설였다. 군 규정상 민간인을 부대 내로 들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까치부대의 전설과 지금 눈앞에 선 노인의 눈빛이 그를 압도했다. 어르신, 절차가 있어서. 정수는 찬우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 그 순간 찬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75세의 노인의 손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압박감. 규정은 알아. 하지만 이건 아들 문제야. 내 아버지라면 어땠을까? 찬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따라오세요. 하지만 제 책임하에. 잠시만이에요. 부대 내부 찬우는 조용히 정수를 안내했다. 취침 시간이었지만 찬우는 상병 한 명을 불렀다. 최상병, 진우 상병 데려와. 잠시 후 졸린 얼굴로 나타난 진우는 노인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밤에 누구세요? 정수는 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김민우 알지? 진우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뭐 그런 녀석이 있긴 하죠. 왜요? 그의 아버지다. 진우는 비웃음을 지었다. 아들내미 군대에서 뭐 좀 된다고 아버지가 찾아오셨네. 찌질이 새끼 닮아 찌질하게. 그 순간 일어난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75세의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진우는 바닥에 쓰러졌다. 목이 졸리는 느낌에 진우는 숨을 헐떡였다. 정수의 눈에서 50년 전의 빛이 되살아났다.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지? 찬우는 급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여긴 군부대입니다.
정수는 찬우를 보며 물었다. 너도 알고 있었니? 내 아들이 당한 일을? 찬우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우의 가혹행위는 부대 내에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었지만 그는 개입하지 않았다. 병사들끼리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을. 정수는 진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내 아들이 왜 자살 시도를 했는지 말해봐.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냥 장난친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후배라서 좀 친하게 지내려고. 정수는 진우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다. 75세에 평생 철물점만 운영했다는 노인의 팔에서 믿기 힘든 힘이 느껴졌다. 장난? 내 장난으로 내 아들이 죽을 뻔했어. 진우는 비로소 두려움을 느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위협이었다. 그의 앞에 선 노인의 눈에서는 살기가 느껴졌다. 저기요. 당신 뭐야? 왜 이러는데? 소령님, 이거 불법 아닙니까? 민간인이 군부대에 들어와서 이러는 거. 찬우가 진우에게 말했다. 너 지금 진짜 누구 앞에 있는지 모르지? 이분은 까치부대. 정수가 찬우를 손짓으로 저지했다. 괜찮아. 알 필요 없어. 진우는 당혹스러웠다. 까치부대? 그게 뭔데요? 정수는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비밀 특수부대지. 모두가 북한 주석군까지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 살아 돌아올 계획 없이 떠나는 부대였지. 진우는 비웃었다. 할아버지, 무슨 영화 찍으셨어요? 그런 거 TV에서나 나오는 거잖아요. 찬우가 말을 이었다. 진우 상병, 이분은 김정수 상사시다. 내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셨던 분이야. 1975년 부대 내 사건으로 도주한 후 지금까지 은둔하셨던. 진우의 눈이 커졌다. 군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그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당직사관을 살해하고 도주한 까치부대원. 50년 동안 잡히지 않은 유일한 군 탈영병. 설마 그게 진짜라고요? 정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70년대 초반 까치부대 훈련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중앙에 서 있는 젊은 김정수, 그리고 그 옆에 박중사. 찬우야, 내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다. 찬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진 속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의 모습이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김 상사가 있었다면 우리 부대는 더 오래 갔을 텐데라고요.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날 도망친 게 아니야. 당시 우리 부대는 이미 해체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어. 하지만 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그래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찬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고였다고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진우는 점점 공포에 질려갔다. 눈앞의 노인은 전설 속의 인물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암살 전문가 중 하나.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을 괴롭힌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있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자 진우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정수는 진우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 말해봐. 진우는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냥 군대식으로 좀 단련시켰을 뿐이에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진우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화장실 물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잠도 안 재우고 밤중에 깨워서 원산폭격도 시키고.
정수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래, 계속해. 그리고 청소할 때 칫솔로 바닥을, 그리고 걔가 쓴 편지, 여자친구한테 보내려던 거 다 읽고 놀렸어요. 또, 진짜 더는 없어요. 제발요, 저 잘못했어요. 정수는 진우의 멱살을 잡은 손에 더 힘을 주었다. 내 아들이 자살 시도한 건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 되는데.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희 집이 좀 어려워서 돈을 빌렸어요. 갚는다고 하고 안 갚았어요. 얼마? 300만 원쯤. 정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그때 찬우가 개입했다. 어르신, 이건 군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아버지의 일이야. 찬우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군법으로는 처리할 수 있어도 아들의 상처는 치유할 수 없을 것이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군용 칼을 꺼냈다. 50년 전 까치부대에서 사용했던 그 칼. 칼날이 차가운 형광등 빛에 반사되었다. 진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제발이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수는 칼을 진우의 목에 갖다 대었다. 마니산 동굴에서 우리는 이렇게 훈련받았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목표를 제거하는 법을. 진우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쌌다. 바지가 젖어가는 것이 보였다. 아저씨, 제발이요. 저 아직 22이에요. 더 살고 싶어요. 정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까치부대 시절 첫 임무에서 만났던 젊은 북한군. 그 역시 비슷한 말을 했었다. 저 아직 20이에요. 더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정수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찬우가 급히 칼을 주워들었다. 아들이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넌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해.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제발요, 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심각할 줄은. 정수는 진우의 머리를 잡아 올렸다. 내일 병원에 가서 내 아들에게 사과해. 그리고 내가 빌려간 돈의 3배를 내 아들 통장에 넣어. 내 부모님이 어렵다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할 테니까. 진우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장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진우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찬우에게 말했다. 군 생활 어때? 찬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아,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령 진급 심사도 있고. 그래.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찬우야, 나 하나 부탁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이 일은 비밀로 해줘. 내 아들이 알 필요는 없어. 찬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민호 이병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다음 날 아침 군 병원 병실. 김민호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눈앞에 김정수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많이 아프니? 민호는 고개를 돌렸다. 왜 오셨어요? 또 참으라고 하시려고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민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평생 그러셨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도 대학에서도 항상 참아라, 세상은 그런 거다라고만 하셨죠. 정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내 나이였을 때 나는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고 있었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정부는 비밀리에 북파 공작원을 양성했어. 나는 그중 해병대 소속 MIU 부대, 일명 까치부대에 있었지. 민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항상 조용하고 소심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농담이세요?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약하게만.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1975년 부대에서 사고가 있었어. 내가 당직사관을 죽이고 도망쳤지. 그 이후로 50년간 숨어 살았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게 진짜예요? 진짜다. 내 어머니는 내가 비밀부대 출신이란 것만 알고 내가 탈영병이란 사실은 모른다. 지금까지 그저 철물점 운영하는 평범한 아저씨로 살아왔지. 민호는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보았다. 그의 침착한 태도, 항상 조심스러운 행동, 밤마다 꾸는 악몽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젯밤 내가 있는 부대에 다녀왔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그 진우라는 녀석을 만났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들었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 유서를 봤다. 그리고 아버지라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찬우 소령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 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따라왔다. 찬우가 민호에게 경례를 붙였다. 김민호 이병, 별일은 없으십니까?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찬우를 바라보았다. 소령이 이병에게 경례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네, 소령님. 무슨 일이신지. 찬우는 정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민호 이병에게 말씀드렸나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다 말하진 않았어. 찬우는 민호에게 설명했다. 김민호 이병, 어젯밤 당신의 아버님께서 우리 부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뒤에 서 있는 진우를 가리켰다. 이 상병에게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부대에 오셨다고요? 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언제나 당당하고 거만하던 그가 이제는 두려움에 떠는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호야. 아니, 김민호 이병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진짜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당신에게 한 모든 일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찬우가 설명했다. 어젯밤 김정수 어르신께서 부대를 방문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은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전설이라니요? 찬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병님의 아버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였던 MIU 부대, 일명 까치부대의 일원이셨습니다. 북한 주석군까지 침투할 수 있는 최정예 요원이셨죠. 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항상 조용하고 말이 없던 아버지가 특수부대 요원이었다니. 찬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어젯밤 진우 상병이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가혹행위, 돈을 빌려간 일 모든 것을요.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병님, 제가 빌려간 돈 300만 원, 오늘 아침에 당신 통장으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600만 원도 보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 같구나. 항상 참아라라고만 했지. 하지만 그건 내가 더 이상 과거의 내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 그리고 오래된 상처들.
정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1975년 부대 해체 명령이 내려졌을 때 나는 항의했어. 그 과정에서 당직사관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가 사망했지. 나는 도망쳤어. 그 이후로 김정수라는 이름으로 숨어 살면서 그 어떤 폭력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단다. 찬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김 상사님은 우리 부대 최고의 요원이셨다고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를 약하고 소심한 사람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 어젯밤에 아버지가 부대에 오셔서 찬우가 대답했다. 진우 상병을 제압하셨습니다. 75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다. 당신 아버님은 진짜 전설이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21년 동안 그는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항상 침묵하고 참으라 말하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아버지, 항상 왜 그러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한 일들, 그 기억들이 날 괴롭혔다. 내가 다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웠어. 그래서 항상 침묵했던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내가 나 때문에 힘들었다면 정말 미안하구나. 찬우가 말했다. 김정수 어르신, 민호 이병님. 제가 잠시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진우 상병, 따라와. 진우는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찬우와 진우가 병실을 나가고 정수와 민호는 단둘이 남았다. 민호는 아버지 앞에 섰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정말 까치부 되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었지. 우리는 살아 돌아올 계획 없이 떠나는 부대였어. 북한 깊숙이 침투해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이었지. 민호는 천천히 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런데 왜 철물점을 운영하셨어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제일 눈에 띄지 않는 직업이었으니까. 누가 조용한 철물점 아저씨가 전직 특수부대원이라고 생각하겠니? 민호는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도 그냥 참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가 폭력을 쓰면 다시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어. 내 안에 그 짐승이 다시 깨어날까 두려웠다. 그래서 내게도, 나 자신에게도 항상 참으라고 했던 거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어제는 왜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자살 시도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억눌러 두었던 모든 것이 폭발했어. 미안하다, 아들아. 더 일찍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항상 아버지가 나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약한 건 맞아. 내 과거와 마주하지 못할 만큼 나약했지. 그리고 그 때문에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21년 동안 쌓여온 오해와 거리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시간이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부대에 가셨는데 경찰에 신고되진 않을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 찬우 소령은 박중사의 아들이야. 박중사는 내 오랜 동료였지. 이 일은 비밀로 해주겠다고 했어. 민호는 문득 궁금해졌다. 진우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달라진 거예요?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알 필요 없다. 다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가 이제 내 편이라는 거야. 일주일 후 민호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정수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병원 앞에 서 있었다. 몸은 좀 어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나아졌어요. 정신과 상담도 도움이 됐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른 분위기였다. 더 이상 불편한 침묵이 아닌 이해의 침묵이었다. 아버지, 진우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정말 알고 싶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가 그를 찾아가서 내게 한 짓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 처음에는 오만했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겁에 질렸지. 칼을 들이대기도 했지만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설마.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다치게 하진 않았어. 하지만 그 녀석은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거야. 북파 공작원의 눈빛을 보는 건 쉬운 경험이 아니니까. 민호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정수도 미소를 지었다. 나도 이제는 믿기지 않는단다. 75세 노인이 군부대 침입해서 젊은 상병 협박하다니.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 민호는 문득 물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신분이 탈영병이시라면.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 까치부대의 신원은 처음부터 없었어. 사실 오래전부터 정부에서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부대였으니까 그냥 눈 감아준 거지.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다. 철물점에서 물건을 다루며 굳은 살이 박힌 손. 그 손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아버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까치부대에서의 일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다 알고 싶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 이야기들은 듣기 좋은 것만은 아니란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많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제 저도 그런 어둠을 조금은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아버지의 일부잖아요.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약속하마.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서 있는 75세의 노인.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약한 아버지가 아닌 인생의 깊은 어둠을 견뎌낸 강인한 영혼이 보였다. 아버지,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 넌 내 아들이야. 김정수의 아들. 까치부대 요원의 아들이지. 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넌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넌 과거의 그림자에 숨지 않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정수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고 민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았다. 21년간의 침묵이 깨지고 새로운 이해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민호는 다시 부대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강함이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까치부대의 전설은 끝이 났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